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그 혼군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책의 출간을 계기로 해서 제가 선정한 4대 혼군이라고 할까요? 이 4명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성종의 아들, 폭군, 연산군. 연산군, 폭군의 대명사죠. 이런 연산군이 폭군으로 되는 과정에서 보통 자기 아버지 닮아 저렇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은 세종이라든가 영조, 정조와 더불어 조선의 4대 성군이라고 평가를 해도 좋을 만큼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을 완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성종은 조선시대 이제 왕이 신하들하고 함께 학문하고 토론한 자리를 경연이라고 하는데, 경연에 관한 한 1등 하셨어요. 우리 세종을 제치고 경연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하들하고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 상당히 주목이 되고, 또 이제 성종 때는 중앙의 소위 보수 기득권 세력, 훈구파라고 하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인 살인파가 성장을 하는데, 성종이 또 정치 잘한 거는 요 훈구파와 살인파의 능력을 잘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전국을 운영했다라는 거. 이런 지표로 보면 상당히 성군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연산군은 최악의 폭군이 되었는가? 성종이 경연에서 1등을 했다 그랬잖아요. 연산군은 어린 시절 세자 때부터 아버지가 저렇게 경연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야, 아버지 왜 저렇게 살아? 맨날 신하들한테 휘둘려가지고 공부하자 그러면 공부하러 가고,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렇게 해서 연산군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경연 폐지예요. 나한테 쓸데없이 가르치려 들려고 하지 마. 바로 이런 그 연산군이 이렇게 폭군이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아버지의 너무 이제 모범적인 그런 모습에 대한 반감도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이 연산군의 폭군이 되는 과정에 항상 또 등장하는 인물이 어머니거든요. 어머니 패비운 씨인데, 잘 알다시피 패비운 씨는 성종 때 사약을 받고 삶을 마감하게 됐고, 이것이 연산군에게 상당히 상처가 되었고, 결국 연산군 때 일어나는 2번의 사화 중에 갑자사화는 어머니에 대한 광적인 복수극이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패비운 씨의 사사가 이 사람과 닮았다고? 패비운 씨는 성종의 후궁 출신이에요. 조선시대는 왕비가 돌아가시면 원칙적으로는 간택이라 해서 요즘으로 치면 공채를 하게 되는데, 공채를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절차도 번거롭고, 이러다 보니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하면 후궁 중에서 내신 관리 잘한 사람 승진시켜요. 우리 성종의 첫 번째 왕비는 공해왕후 한시라 해서 한 명의 딸이었는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후궁 중에서 상당히 성격도 괜찮아 보이고, 또 이때 패비운 씨는 연산군을 임시까지 했어요. 요즘 표현을 하면 가산점까지 받아서 후궁 출신으로 승진을 해서 계비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 자료들을 보면 성종보다도 연상이었어요. 누나뻘이죠. 최소 5살 이상이 많다. 그리고 이제 성격도 사실은 이 후궁으로 있을 때는 내신 관리할 때는 그 왕실의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막 고분고분했다가 이제 그야말로 승진하고 완전히 이제 정규직, 정년 보장되니까 이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생캐가 돼요. 거기다가 이 성종이 누님 왕비보다는 어린 후궁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또 보이게 되거든요. 자꾸 어린 후궁들 찾아가고 이러니까 열받는 거야. 그래서 이 패비운 씨가 결국은 저것들 죽여버리겠다고 비상을 소지하고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을 해치는 그런 비방 같은 거 이런 거를 몰래 써서 숨기고, 이런 것이 결국은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부부싸움 하다가 성종의 용안에 상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성종이 그야말로 스타일 구기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누가 가세하냐 하면 성종의 어머니가 인수대비. 바로 이 인수대비는 현역 왕비는 아니에요. 나중에 왕비로 추존이 되었을 때는 소혜왕후, 아들인 성종이 왕이 되니까 대비 때는 인수대비. 드라마 상에서는 최시라 씨. 바로 이 인수대비가 상당히 또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이 며느리가 그 아들한테 손찌검하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패비운 씨에게 사약을 내리는데, 바로 이 인수대비도 일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인수대비는 또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조선 요 시기에 내훈이라는 책을 쓰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조선의 여성들이여 더욱 여성답게 살자. 남편을 잘 보필하고, 어버이 보필하고, 또 이제 자식 나오면 자식 보필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로 보면 신여성이지만 요즘으로 치면 완전히 그냥 보수적인 이런 아이콘이죠. 패비운 씨가 궁궐에서 쫓겨났을 때 성종이 내시를 시켜가지고 저 패비운 씨가 좀 반성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라 이러는데, 인수대비가 이 내시를 몰래 매수를 시켜가지고 그때 마침 얼굴을 단장하고 예쁘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뉘우치는 그런 반성의 빛이 없다.
이런 이유로 결과적으로 사약을 내리는데 더 결정타가 돼버려요. 어떻게 보면 인수대비가 상당히 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이게 보면 배비윤 씨가 사약을 받고 죽는 이 과정에서 정말 비슷한 모습의 여성이 등장을 해요. 우리 어우동이라는 인물 아시죠? 영화로도 등장하고 했는데 어우동도 이때 처형당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어우동은 뭐 그야말로 양반가 여성으로서 남성들과 정말 관계를 많이 맺었지 이게 무슨 사형에 처할 그런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여성의 지위를 상당히 낮게 보고 남성 우월주의로 나가는 그런 시대상에 어떻게 여성이 남자들한테 함부로 저렇게 연애를 해? 이런 죄목으로 결국은 성종이 판단을 해가지고 사형에 처하는 바로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배비윤 씨와 어우동의 모습은 서로 닮은 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연산군의 잔인함에 기름 부은 생모의 죽음? 그리고 이제 연산군이 보면 어릴 때부터도 정말 공부를 게을리하고 특히 중종실록의 기록에 보면 아버지 성종이 정말 아끼던 그 사슴을 손수 쏘아서 삶거나 구워 먹었다 이런 기록도 나와요. 야, 요즘 우리 정말 동물 애호가들 입장에서 보면 연산군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잔인한 그런 성격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연산군의 그런 잔인함에 기름을 부은 게 어머니의 죽음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연산군이 광적인 북숙을 펼쳤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연산군은 왕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이미 생모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성종의 이제 묘지문이라고 해요. 거기에 보면 성종의 부인 이름으로 윤기견의 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근데 원래 연산군은 배비윤 씨가 폐위되고 난 후에는 정연왕후 윤씨라 그래가지고 우리 나중에 중종의 어머니가 되는 바로 이분인데 이분의 아버지는 윤호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산군이 이거 윤호를 잘못 쓴 것이 아니냐, 윤기견이라는 이름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비서들이 이분이 바로 배비윤 씨의 아버지다, 윤기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폐위되어 죽은 줄을 이제 이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기록에 보면 윤 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줄 알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 그만큼 이때 충격은 있었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폭정의 시작, 처형된 사람 수만 무려. 연산군이 이제 왕이 오르고 된 후에 신하들하고 힘겨루기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연산군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능상이에요. 왕을 능멸하다.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왕에게 뭐 대꾸하고 기어오르는 거. 조금이라도 자신이 뭐 지시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이런 말을 못하게 그렇게 아예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1498년에 최초의 사화가 일어났는데 무오사는 바로 요 사초 문제가 발단이 돼서 사관인 김일손이 스승인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란 뜻인데 의제는 중국의 우리 초나라 항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조카예요. 그럼 우리 조선에 비유하면 딱 누구와 누구의 관계죠? 세조와 단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세조를 비판하지는 못하니까 중국의 사례를 빗대어 가지고 바로 이 세조가 단종을 죽인 것을 비판한 바로 이 글이 이제 원래 실록을 작성한 사초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이게 공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 훈구파 세력이 요 살인파들 안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기들의 경쟁자가 되려고 하니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 김일손도 아주 그 살인파의 핵심이었고 그 스승인 어떤 김종직은 이미 사망했지만 살인파의 용수였어요. 그래서 이 무오사로 김일손 처형, 그리고 그 스승인 김종직은 부관 잠시. 관을 이제 다시 쪼개가지고 시신을 참한다 해서 부관 잠시라고 하고 그리고 바로 이 1504년에 갑자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어머니에 대한 광적인 복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배비윤 씨에게 사약을 가지고 간 사람이 이세자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잔치에서 연산군의 옷에 술을 좀 이렇게 술을 쏟는 실수를 범해요. 그런데 그때는 뭐 연산군이 쿨하게 그 정도 실수 됐다 이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하냐면 이세자가 나한테 저 술상 엎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해? 이걸로 이제 트집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어머니의 죽음이 이제 다시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 또 누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냐 하면 임사홍이라는 연산군 때 최측근 실제 간신으로 분류되는 바로 그런 인물인데 임사홍이 주도해가지고 어머니를 폐위시키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딱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리스트에는
바로 이 살인파뿐만 아니라 풍구파 대신들도 상당히 이제 지목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정말 관리들이라든가 학자, 그래서 당시 윤시폐위에 찬성했던 인물 그리고 관계자들 그 가족까지 모조리 이제 처형돼서 희생자가 총 239명, 사형당하고 부관 참시된 사람만 122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정치적 참극이 일어났다. 폭군 연산군의 또 다른 엽기적 만행? 무오사, 갑자사 이런 두 번의 사화를 일으키면서 그야말로 뭐 폭군의 이미지를 강화했던 연산군 때 보면, 실록 기록을 보면 정말 엽기적인 행각이 많아요. 관리들에게는 그 충성 사모를 쓰게 해요. 충성이라는 글자 두 글자를 쓰게 한 사모관대라 그러죠. 이거를 우리 모자 같은 거죠. 충성, 자신한테 충성하라는 거죠. 그리고 관리들에게 또 이 패를 착용하기도 하는데, 신원패, 말을 상가하는 패.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었냐 하면, 입은 화의 문이고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입하고 혀 함부로 놀리면 너 죽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허한패라는 것도 차고 다니게 하는데, 한가함을 허락하는 패. 이건 좋은 패 같은데 이거는 꼭 연산군의 지시가 있어야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만큼 폭정을 이두르고 언로를 타단한 바로 그런 모습. 그래서 중종실록 기록에도 보면 무오사 이후 사관이 쓸 수 있는 것은 왕이 지시한 어명뿐이었다. 흥청망청 어원이 연산군이라고? 그리고 또 연산군 시대에 그야말로 폭군의 모습 잘 알려줄 수 있는 대표적인 용어가 우리 지금도 많이 써요. 흥청망청. 그 당시에 그 전국에서 뭐 노래도 잘하고 얼굴이 예쁜 이런 기생들을 뽑아 올리겠는데, 이들을 운평이라고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직급이 올라가면 가흥청, 최종으로 가장 높은 단계가 흥청이에요. 그래서 이 흥청들 데리고 노니까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흥청망청. 그리고 이 흥청 중에 최고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 장녹수. 그래서 흥청 출신으로 후궁의 지위까지 오르면서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철저하게 국정을 농단한 그런 여인으로 기록되는 인물이 바로 장녹수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또 사냥에 집착을 해가지고 전국의 그 민가들을 다 헐어버려요. 자신의 사냥도 확보한다고. 이런 거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은 정말 왕인인지, 백성을 위한 그 임무가 가장 중요한 그 왕의 임무를 완전히 몰각하고 그 백성을 괴롭히고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이 연산군도 최후를 맞이합니다. 운명을 직감했던 폭군의 최후.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이런 시를 읊었다 그래요. 인생은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아 만날 때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연산군이 총애했던 그 장녹수하고 전비, 이런 사람들이 막 울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닥쳐올 운명이라든가 이 미래를 예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연산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지금 태평한 지 오래되니 어찌 불의의 변이 있겠냐마는, 만약 변고가 있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면하지 못하리라. 실제 장녹수 같은 사람은 이 연산군을 쫓아낸 중종 반정이 일어났을 때 분노한 백성들이 던진 기왓장과 돌멩이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침내 1506년 9월에 중종 반정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정말 좀 흥미로운 것은 박원종, 유순종, 그리고 성희안, 유자강, 요 팀들이 성공을 하는데, 사실은 반정을 하려는 팀들이 여러 팀이 구성이 돼요. 하도 연산군의 폭정이 심하니까. 그래서 12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연산군. 보통은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는 반정의 역사가 없어요. 반정 성공시킨 세력이 자기가 왕이 돼버려. 그런데 조선에서는 가장 왕실의 적임자를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것으로 되돌린다라는 의미로 반정이라고 하고, 최초의 반정인 중종 반정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요즘 표현을 하면 연산군을 탄핵한 최초의 반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정 세력들은 결국 왕을 죽이진 않아요. 연산군은 강화도에 있는 교동도에 유배되었다가 유배지에서 2달 만에 역질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 화병도 아주 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왕이 되는 중종은 철저하게 철인 정치, 이제 이런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더 도덕적이고 왕의 도리를 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정말 그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은 연산군 시대의 독재, 폭정, 철권 정치를 결과적으로 이제 무너뜨리고 왕이 된 중종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성리학 이념에 입각한 도덕 정치, 왕도 정치를 실천해 나가게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